네, 인사드렸습니다. 입시전략연구소 남기고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논술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딱 이렇게 처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은 합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아, 내 내신 성적이 2등급이야? 2.5등급이야? 4등급이야? 이거에 따라서 어디를 써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내 위치에서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쓰면 되겠다. 나의 비교과가 그보다 조금 더 좋으니까 한 단계, 두 단계쯤은 올려서 써도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전형이 이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뭔가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태까지 2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내신 가지고 매칭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가 이 교과나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하면, 논술이라는 건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한 방으로 이 대학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노려보는 전형이 이 논술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방으로 뚫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3번에 있는 내용 중에 논술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의 논술 문제, 올해 모의 논술 문제, 재작년의 논술 문제를 보다 보면 대학들이 유형이 바뀐 대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뭐 연대 같은 경우는 과학 논술 보다가 과학 논술 폐지했다. 이런 일부 대학교를 빼고 나면 대부분 논술 문제를 2년, 3년치 걸 딱 모아보면 매년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은데 이게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나한테 딱 꼭 맞는다라고 딱 느껴지는 대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하면 한 방에 뚫을 수 있는 전형이 논술이기도 해요. 제가 요즘 고등학교 설명을 가거나 지자체 설명을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7월 10일이 되면 친구들이 모두 기말고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를 채우는 작업 8월 30일까지 고민하는 거 빼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수능의 조건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수능에 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수능만 하루 종일 공부하려고 하면 무언가 지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랬을 때 뭔가 살짝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작업을 할 때 논술도 한번 병행을 해볼까? 라고 시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시도를 하려고 하면 논술 유형을 첫 번째 보고 내가 어느 대학교 논술이 나랑 궁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학교에 맞춰가지고 한 개 대학이든 두 개 대학이든 세 개 대학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이 논술 전형의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씩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신설된 대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뭐 밑에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아 이런 대학교가 생겼구나. 그럼 이 신설된 대학교를 빼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대학들은 작년하고 모집 인원이 똑같거나 조금씩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집 인원이 이렇게 신설된 대학교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약 700여 명이 새로 이제 모집이 시작이 됐죠. 새로 시작이 되는데 내신 들어가는 게 3개 대학교가 있고요. 고려대는 저쪽에 이제 연대나 한양대 등과 똑같이 논술 10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여기 하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5등급짜리 대학도 하나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거의 주요 대학교 경쟁률을 쭉 보다 보면 주요 대학교다 보니까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어디가 낮지? 라고 봤더니 연세대 자연계만 굉장히 낮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하면 작년까지는 과학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는 과학논술이 빠지니까 적어도 경쟁률이 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보통 주요 대학교는 이 정도 경쟁률을 보인다. 근데 우리가 이 경쟁률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붙는 친구는 붙어요.
경쟁률이 10대 1이든 100대 1이든 붙는 친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100대 1이 모두 다 준비를 하고 논술을 시험을 보러 가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대학교를 찾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2022학년도에 새로 생긴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수원대학교가 9대 1쯤 됐죠. 그 우리가 보통 을지대나 신한대 같은 대학교는 수원대보다 한 단계 레벨이 더 떨어지는 대학교라고 일반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면 수능 성적으로 보면요, 가천대가 가장 점수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수원대가 거의 비슷한데 수원대가 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을지대나 신한대나 이런 대학교는 이거보다도 경쟁률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원래 무전공이라는 것도 올해 처음 생기지만 이렇게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첫 해에 생기면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가장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경쟁률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게 또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술이라는 건 수능 최저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만한 대학교가 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난 어느 대학교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지? 그러면 그 대학교의 논술 문제가 어떤 유형이지? 그 유형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무언가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2개 3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나 성대 논술 문제 한번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논술 문제가 유형에 맞다라고 해서 거기다 원서를 쓰는 건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왜요? 조건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 논술의 답안지에 어느 정도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잘 써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그냥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희대나 동국대학교가 작년까지 수능 최저가 2개 5등급, 수능 최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2개 5인데 탐구 과목도 2과목에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잘한 거 1과목 이렇게 뽑아갖고 수능 최저를 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0대 1이 9대 1이 되고 70대 1이 20대 1이 되고 약학과는 뺄게요.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83대 1이 35대 1이 된대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명이 지원했을 때 3명, 4명 정도밖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럼 100대 1의 경쟁률이 30대 1로 줄어드는 거네? 이게 뭐 하나 가지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논술은 어찌 보면 이걸 도달하는 게 1단계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점지는 6월 달 걸로 일단 확인하고 9월 4일 날 모의평가를 본 걸 가지고 최종 점검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어차피 논술만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아니라 교과의 수능 최저가 상당수 대학교가 다 있고 종합도 일부 대학교가 있으니까 어떤 과목을 맞출 거냐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쭉 보다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경쟁률을 쭉 이렇게 봤는데 작년의 경쟁률이 재작년보다 모두 다 올랐어요. 왜 올랐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작년에 고3 인원도 적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논술의 가장 특징이 경쟁이 올라간 이유는 작년에 재수생이 역대 최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수생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은 지원 자격도 안 되는 대학교가 상당수예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종합 전형도 과거에 지원을 해서 떨어졌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지원을 기피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남은 전형이 논술 전형 위주다 보니 재수생이 늘어나면 종합 전형의 경쟁률도 논술의 경쟁률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재수생이 얼마나 늘 거냐 줄 거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작년하고 비슷하냐 조금 더 올라갈 거냐는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재수생들도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다시 공부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수능을 시험 보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의 실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학교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반면에 저쪽에 뭐 세종대나 숭실대나 단국대나 이쯤으로 내려가면 경쟁률이 과거랑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수능체가 변화된 대학교가 있는데 신설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세종대가 강화가 됐어요. 아, 2개 오구나. 그래서 이제 숭실대랑 세종대가 수능 최저가 이제 똑같아졌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종대는 과거보다 실질 경쟁률이 더 떨어지겠네 라고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저희가 문제를 여기다 오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유형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과 쪽은 크게 6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럼 대학에 하나씩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일 많은 게 이 2가지예요. 인문사회나 자료 해석은 대부분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할 텐데 가, 나, 다, 라 보통 4개의 지문을 위에다 제시문으로 줘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고 그거의 공통점을 찾고 뭐 등등의 문제들이 문과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문과 논술을 만약에 자연계 친구가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쓰셔도 돼요. 그럼 자연계 친구가 왜 문과 논술 쓰죠? 라고 질문하면 자연계는 수리 논술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쓸 수 있는 게 자연계거든요. 그럼 수학에 약한 친구들이 문과 논술 쓰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 수리 논술 보는 학교가 여기에 있죠. 5개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는 자연 문과인데도 수리 논술 본다. 근데 시험 범위를 보면 대부분 다 확통이에요. 미적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자연계가 일로 넘어올까요? 라고 질문하면 요즘 자연계 친구들이 확통을 거의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자연계들이 넘어오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문과 쪽에서 수학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성적이 어느 정도 2등급쯤 나오는 친구들이면 이쪽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어느 대학이 날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는 과학 보는 학교가 이제 저렇게 줄었어요. 의학학 계열을 빼고는 과학 논술을 보지 않는다. 그럼 일반학과 쓸 친구들은 이제 수학의 실력만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과 쪽과 이과 쪽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문과 쪽은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제시문을 통해서 1번, 2번 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문항이 크게 3가지나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느 정도 제대로 써야 되는 게 문과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논술의 합격자 점수가 보통 90점에 수렴을 해요. 문과 논술은. 와, 이거 제대로 못 썼는데? 그럼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보실 때, 그리고 이제 문항을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실 때 모범답안도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비교하시면서 이것에 근접하게 쭉 나열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되는 게 문과 논술인데, 자연계 논술은 양상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연계는 수학 가지고 시험 본다라고 했죠. 문과도 맨 위에 뭐 경영학과부터 맨 밑에 뭐 어문계열이라든지 뭐 철학과라든지 이런 학과까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볼륨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친구들은 논술이 막 철학과 점수가 되게 높고요. 사학과 점수가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복수 전공해야지, 그리고 이 학과에 들어가서 뭔가 4차 산업시대니까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나는 대학생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자연계 친구 같은 경우는 제1전공과 제2전공을 복수로 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들어가면 복수전공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으면 경영학과 복수전공하고요. 문과 쪽으로 복수전공을 많이 하지 이과 쪽 복수전공을 거의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 학과의 하나의 학과가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야, 너 환경공학과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자연계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근데 대부분 대학교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부터 환경공학과 이런 학과까지, 간호학과까지 논술 문제가 거의 똑같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똑같이 수학이에요. 수학이라는 얘기는 맨 위에 있는 학과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야 돼요. 근데 하위권 학과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만 다 집어넣으면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섞여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러면 하위권 학과를 쓰려고 했을 때는 쉬운 문제만 맞춰도 붙는다. 인기학과를 쓰려고 하면 실제로 그 어려운 문제까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어떤 대학교는 의예과도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럼 이 의예과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겠죠. 이 문제는 못 풀어도 된다, 일반 학과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대라는 대학교가 그래요. 의예과랑 약학과랑 뭐 반도체 이런 학과를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의예과는 거의 80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합격하는데 약학과는 50점, 60점 맞으면 합격을 한다. 그 밑에 있는 학과들은 30점, 40점만 맞아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자연계 논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 대학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절반쯤 맞으면 그 대학의 가능성이 있다. 맨 위에 있는 인기학과를 빼고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교가 적합하지? 라는 걸 문과 쪽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출제 범위가 대학마다 이렇게 쭉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수학부터 시작해서 기하까지 쭉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어요.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수원, 수투, 그리고 수학, 그 공통 수학까지만 출제되는 학교가 요 밑에 있는 대학들이죠. 그리고 갖춰되는 미적분까지 출제된다라고 하고 확통이나 기하까지 출제되는 학교는 여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염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하를 내가 안 했어요. 난 확통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고려대, 서강대를 쓰고 싶어요. 라고 지금 쓰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나오는 문제가 나와봐야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틀려주면 돼요. 나머지를 그럼 다 맞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인기학과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세 문제 나오는데 이런 확통이나 기하의 3문제가 나와. 그럼 나머지 두 문제를 거의 다는 못 쓰겠고 이 한 문항 한 문항이 한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학 같은 경우는 1번 문항에 밑에 가로 1, 가로 2, 어떤 대학교는 가로 3까지 이렇게 해서 6문제에서 9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수리 논술이에요. 그럼 이제 1번, 2번이 6문제라고 하면 6문제 중에 한 4문제는 풀 수 있는데 3번은 못 풀고 그럼 하위권으로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따라서 너무 확통 기하가 출제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느끼실 필요는 없다. 일반 학과 쓸 친구는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경쟁률 좀 보도록 할게요. 연대 수능 전에 봐요. 그리고 시립대, 홍대, 경기대가 수능 전에 보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경쟁률이 수능 뒤에 보는 가장 비슷한 대학교랑 비교를 해도 수능 전에 보는 게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이게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 수능 최저도 맞추고 논술도 준비해서 9월달, 10월 초에 논술 보는 건 너무 부담이야 라고 학생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수능 뒤에 보는 걸로 몰빵해야지 라는 심리를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는데 어떤 한 과목의 수능이 굉장히 취약해. 정시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조금 더 노려보는 게 좋을 수 있겠죠.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논술 고사 일정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이쪽에 왼쪽, 그리고 여기 쭉 오른쪽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 이들 대학교가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구나. 그럼 여기서도 중복되는 대학교가 있네요. 홍대랑 서울시립대가 같은 날 본대요. 이러면 고민이 좀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 이거는 중복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은 날 잼이 나게 되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수능 뒤에 보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오전 보고 오후 보고 오전 보고 오전 오후 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논술을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서 쓰려고 하면 한 번 시험 보고 나면 질이 다 빠져요. 그리고 이 논술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경쟁률이 50대 1에서 100대 1이거든요. 그러면 100명 뽑을 때 50명이면 5,000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시간을 분산해서 들어가겠지만 시험이 끝나는 건 동시에 끝나잖아요. 한꺼번에 나오려고 하면 완전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시험장으로 또 가야 되면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질이 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 보는 게 크게 좋은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들 대학교 한 날짜에 어떤 대학교를 주력으로 할 거냐라는 거를 하나씩 결정을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일 많이 보는 학교 쪽에 이렇게 해도 논술에 4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 대학교 중에서 정시에 어느 대학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배제. 그럼 내가 정시에 가기가 어려운 대학교, 그리고 교과나 종합으로도 여기까지는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밑에는 배제. 그럼 나머지 대학교 중에 어디가 나을까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지고 무언가 어디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대학교의 문제 유형을 보고 그 대학교의 수능 체제를 보고 여기다 라고 생각되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수능 준비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논술 시간을 좀 확보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논술도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논술 준비하는 마지막 대비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유형하고 같이 확인을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제는 꼭 맞춰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을 몇 장으로 쓸 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올해 수시에 꼭 좋은 결과를 있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